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즐기고 계신 세 가지, 바로 술, 커피, 그리고 초콜릿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술은 조금만 마시면 혈액순환에 좋다더라. 커피는 심장병 위험을 줄인다는데, 초콜릿은 항산화제가 많아서 건강식품 아니야? 하지만 또 반대로 술은 무조건 간에 나쁘다. 커피는 혈압을 올린다. 초콜릿은 살찌는 주범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제가 실제 환자 사례와 함께 논문으로 검증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58세 김모 씨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분은 매일 저녁 소주 반병 정도, 아침엔 진하게 내린 커피 2잔, 오후엔 간식으로 다크 초콜릿 한두 조각을 즐기셨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간 수치가 조금 올라가 있었고 혈압도 경계 수준이었죠. 하지만 김 씨는 술은 소량이면 괜찮다던데요? 라며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사와 상담을 해보니 소량이 사람마다 다르고 술, 커피, 초콜릿의 효과는 섭취량과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술입니다. 2018년에 발표된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서는 건강에 안전한 음주량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적당한 음주가 심혈관 질환에 좋다는 이전의 주장과 달리 최신 대규모 연구에서는 아주 적은 양의 술이라도 암, 고혈압, 간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정상이고 간이 건강한 분이 일주일에 와인 한두 잔 정도를 즐기는 것은 심혈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간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혈압과 혈당 조절 능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동일한 양의 술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커피입니다. 2022년 영국에서 40만 명 이상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23잔의 커피는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낮추고 전체 사망 위험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필터 커피나 인스턴트보다 드립 커피가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커피 기름 성분에 포함된 카페스톨이라는 물질이 필터를 거치면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커피도 과유불급입니다. 하루 5잔 이상 마시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불면증,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복용하는 분은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콜릿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초콜릿은 다크 초콜릿, 즉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제품입니다. 2017년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다크 초콜릿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플라바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또한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설탕과 지방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하루 20g, 즉 손가락 2마디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볼까요? 우리 몸을 자동차 엔진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술은 엔진 오일에 들어가는 불순물 같은 겁니다. 아주 소량이면 엔진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계속 넣다 보면 엔진 전체가 손상됩니다. 커피는 고급 연료 첨가제 같아요. 적정량을 넣으면 엔진 효율이 높아지지만 과다하게 넣으면 엔진이 과열됩니다. 초콜릿은 엔진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인데 너무 많이 넣으면 점도가 높아져 오히려 순환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술은 주 2회 이하, 1회 와인 한 잔 약 150ml 정도로 제한합니다. 소주라면 반잔 이하, 맥주는 작은 컵 한 잔 이하입니다. 둘째, 커피는 하루 2잔, 오전과 점심 사이에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가 예민하다면 식후에 드세요. 셋째, 초콜릿은 다크 초콜릿으로 하루 20g 이하만 드시면 됩니다. 김 씨는 이 방법을 3개월 동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간 수치가 정상화됐고 혈압도 안정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잠이 잘 오고 아침 피로감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음식이든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좌우한다. 술을 마실 때, 커피를 마실 때, 초콜릿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어떤 음식을 같이 먹고 어떤 영양제를 보충하느냐가 몸 상태를 크게 좌우합니다. 먼저 술을 즐기는 분들을 위한 음식 이야기입니다. 술은 간에 부담을 주죠. 그런데 간은 단백질과 특정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히 공급될 때 더 잘 회복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일본 도쿄 의과대학 연구에서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에게 비타민, B군과 메티오닌이 풍부한 식단을 제공했더니 간 수치가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비타민 B군은 돼지고기, 달걀, 현미, 콩류에 많고 메티오닌은 두부, 참깨, 생선에 풍부합니다. 술자리 안주로 삼겹살만 고집하지 말고 두부조림, 생선구이, 나물 반찬을 곁들이는 게 좋다는 얘기죠. 또한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는데 이를 빨리 없애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N-아세틸시스테인 NAC라는 아미노산 유도체인데요. 2020년 양리학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NAC 보충이 간 해독 속도를 높이고 숙취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시중에서 영양제로 구할 수 있고 음식으로는 양파, 마늘,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커피입니다.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각성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칼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커피를 즐기면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2018년 영양학 리뷰 논문에서는 커피를 하루 3잔 마시는 여성에게 칼슘 보충제를 함께 섭취시켰더니 골밀도 감소가 유의미하게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칼슘은 멸치, 우유, 치즈, 두부에서, 마그네슘은 견과류, 시금치, 해조류에서 챙길 수 있습니다. 또 커피에 설탕이나 프리마를 많이 넣으면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이럴 땐 시나몬을 조금 뿌려보세요. 2012년 미국 농무부 연구에 따르면 시나몬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초콜릿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크 초콜릿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지만 지방과 칼로리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먹을 때는 불포화 지방산과 같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20g 다크 초콜릿과 함께 아몬드나 호두를 10g 정도 곁들이면 심혈관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2014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서는 다크 초콜릿과 견과류를 함께 먹은 그룹에서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초콜릿의 플라바놀은 비타민 C와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초콜릿을 드실 때 귤이나 딸기를 곁들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적정량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년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똑같이 먹어도 체중이 더 쉽게 늘고 혈당이 더 빨리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 커피, 초콜릿 각각을 주 3회 이하, 하루 23잔 이하, 하루 20g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제 추천입니다. 술을 즐긴다면 밀크시슬 실리마린, 커피를 즐긴다면 칼슘 마그네슘 복합제, 초콜릿을 즐긴다면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C를 권합니다. 이들은 모두 논문에서 간 보호, 골밀도 유지, 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된다고 보고된 성분입니다. 정리하자면 술, 커피, 초콜릿을 아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올바른 음식, 영양제, 약제를 함께 섭취하고 양을 조절하면 오히려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오늘은 4070대에 꼭 맞춘 운동과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술을 즐기는 분들을 위한 루틴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되는데 간 혈류량이 충분해야 해독 속도가 빨라집니다. 2016년간 질환 저널 연구에 따르면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 간 혈류를 2030% 높여간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다음 날 격한 운동 대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30분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땀을 살짝 내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커피를 즐기는 분들에게는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카페인은 순간적인 집중력과 근육 반응 속도를 높이지만 칼슘 배출로 인한 골밀도 저하 위험이 있으니까요. 2021년 노인의학저널에 따르면 주 23회 근력 운동을 한 60대 여성 그룹은 커피 섭취량이 많아도 골밀도 감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맨몸 스쿼트, 벽 밀기, 아령 들어올리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전신 대사량을 높이는데 핵심이므로 하체 운동을 빼먹지 마세요. 초콜릿을 즐기는 분들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다크 초콜릿의 항산화 성분은 혈관 건강에 좋지만 과다 섭취 시 체중과 혈당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2019년 심장학 연구 논문에서는 주 150분의 유산소 운동이 혈당 조절과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이 좋은 선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운동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운동을 며칠 쉬면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무리한 고강도 운동보다 매일 할 수 있는 가벼운 루틴이 건강 유지에 더 좋습니다. 생활 습관에서도 몇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수분 섭취입니다. 술, 커피 모두 이뇨 작용이 있어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둘째, 수면 습관입니다. 카페인은 섭취 후 6시간 이상 각성 효과가 지속되므로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셋째, 간헐적 단식 같은 식사 패턴 조절입니다. 술, 초콜릿으로 들어온 당분과 칼로리를 조절하려면 하루 1214시간 공복 시간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활동량 쌓기도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버스 안 정거장, 미리 내려 걷기, 집안일 적극적으로 하기 등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하루 총 활동량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2020년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8,000보 이상 걷는 중년층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루틴은 습관이 되어야 오래갑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일주일만 해보면 몸이 적응합니다. 술, 커피, 초콜릿을 즐기면서도 이런 생활 습관과 운동을 병행하면 건강은 오히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건강은 한 번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이는 겁니다. 술잔을 조금 덜 채우고 커피를 한 잔 줄이고 초콜릿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먹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산책, 근력 운동, 충분한 수면, 물 한 잔으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